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7월 30일 오전 10시 오늘도 날이 매우 흐립니다. 덕분에 더위는 좀 덜합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종교방송 독점과 장악을 도와준 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 5월 1일 깨치는 소리 나누는 기쁨을 기치로 내세운 라디오 불교방송 BBS라고 하죠. 라디오 불교방송이 첫 방송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불자들이 감격하였습니다. 방송국 임직원들의 원력과 의지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외부 출연진들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행자들의 이름과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방송의 감격을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고 그 감동을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불교방송 개국은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큰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그 뒤로 1995년에 부산과 광주, 1996년에는 대구, 1997년에는 청주, 2002년에는 춘천, 2008년에 울산, 2018년에는 제주 등 7곳의 지방사를 개국하고 12곳에 송신소를 세워 난청 지역을 많이 줄였으며, 최근에는 TV 방송까지 함께 송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면 법회가 어려웠던 몇 년 동안에는 특히 불교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공감대가 더 넓고 깊게 형성되고, 아직까지 불교방송이 없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하며 안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글자로 읽는 책과 신문보다는 귀와 눈으로 편하게 듣고 보는 방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불교방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와 당위성을 절실히 느껴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이웃 종교들의 상황을 살펴보죠. 불교방송과 같이 1990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가톨릭 평화방송은 1996년에 광주, 대구, 2005년에 부산, 2012년에 대전 등 지방사 4곳에 지나지 않아 아직 성장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평화신문, 서울대교구에서 내는 것이죠. 대구대교구에서 내는 가톨릭 신문과 함께 교단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음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계의 기독교 방송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1954년 한국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방송을 시작한 기독교 방송은 1950년대 초반에 이미 대구, 부산, 1959년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이미 대구, 부산, 실은 1959년입니다. 1961년 광주, 전북 등 전국 방송망을 갖추었고, 불교방송이 첫 발을 내디딘 지 2년 뒤인 1992년에는
서울 목동에 자체 사옥을 건립하는 등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청주, 강원, 대전, 포항, 경남, 제주, 강원 영동, 전남, 울산 등 13곳의 지방사를 설립해 전국 곳곳을 가청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허가 때부터 AM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FM 기능을 추가하여 이 점에서도 불교 방송에 비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 전문 방송을 따로 두고 청취자 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의 경우 종교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방송을 자주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방송의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도 여러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들보다 신뢰가 높아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할 적에는 기독교 방송의 뉴스, 그 중에서도 김현정의 뉴스쇼를 자주 듣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선교를 표방하며 1956년에 개국한 극동방송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12곳의 지방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년, 아직 온 국민이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을 겪고 있던 1954년에 국내 최초의 민간 방송인 기독교 방송이 설립되고 그 2년 뒤에 순전히 선교 목적의 극동방송 설립까지 오간 것은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기독교 특혜, 불교, 유교, 천도교 탄압을 확실하게 보여준 차별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총 인구 중 개신교인은 0.5%에 지나지 않았고 3.15 부정선거와 이에 저항하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에도 5.8%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 비율이 급상승하게 된 데에는 바로 직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군종 장교 제도의 차별,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등과 함께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이 수십 년간 종교 방송 시장을 독점하며 국민들을 끌어들인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 설립 특혜뿐 아니라 KBS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이 미군정 시절부터 실시해온 종교 방송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 선교를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천주교도 미군정 이승만 정권 시절 매월 2차례 이 종교 방송 시간을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개신교는 중앙방송을 통해 매주 일요일 새벽 6시 15분부터 15분 동안 설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찬송가와 연극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는데 연극 방송은 부산 피난 시절에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종교차별 논란이 있어 불교와 천도교도 참여하게 되었지만 잘해야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기독교 방송 설립이 1954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파 사용 허가와 사설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은 그보다 몇 년 앞선 1949년 6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채 1년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 때인데 시급한 일을 제쳐둔 채 기독교 방송 설립 허가를 서두르고 광고 방송을 승인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승만의 개인적 신앙심에 따른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혜를 받아 설립된 기독교 방송은 선교 방송 시간대뿐 아니라 음악과 드라마에서도 인기가 높아 1950년대 후반에 가장 청취율이 높은 방송이 되어 개신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와 공신력을 높이고 그런 가운데 교세를 신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입니다. 1958년에 실시된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방송 청취자의 40% 이상이 무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무종교인과 타종교인을 합치면 당시 기독교 방송 전체 청취자의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과 불교방송 출발의 36년 차이는 옛날 속담에 비추어도 강산이 4번 변할 만한 긴 기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참혹한 전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던 때 세상 변화 속도가 아주 빨랐던 시절에 40여 년 동안 방송 독점과 장악의 기회를 개신교에 준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종교 차별이고 탄압이 분명합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을 텐데 김상현이라는 정치인이 왜 기독교 방송국의 지방망은 안 늘려주고 불교 방송 지방망만 늘려주냐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한때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사실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질러 보기만 한 것이죠.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웃기는 분이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방송사 설립에서 당한 차별과 탄압이 이토록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명만 하고 있을까요? 출발이 수십 년 늦은 데에다가 BBS 상황이 어렵다면 특혜를 입어 앞서 출발해 멀리까지 나아간 다른 종교계 방송을 따라가기 어렵겠죠? BBS 불교방송 운영에 관계 있는 각 집단이 경영의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선발 주자를 따라가기는커녕 아예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답이 있냐고요?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면서도 내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데 하는 이런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